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주식을 좀 잘 안 보게 됐는데 주식을 예전에 이제 단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되게 삶이 주식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쉬면서 주식을 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면서 편하게 이제 매수 매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여유를 찾는 방법, 제가 이제 최근에 올려드렸던 그 단타 매매 말고 이 단기 스윙 방법에 대해서 8부작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좀 할 건 뭐냐면은 그 제 댓글 그 영상에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원래 이제 한 번씩 답글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영상으로 좀 찍으려고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들은 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상한가 종목을 몇 주 전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특징주, 특징, 테마를 이제 분류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소식, 이런 식으로 테마를 분류를 해놓는데, 제가 이거 분류해 놓는 게 3월 15일날 끝이 났죠. 이때부터 주식을 거의 안 봤습니다. 그냥 장중에 보유한 것들만 조금씩 보고 말았었는데, 네, 다 정리해야겠죠. 16일부터 해가지고 다 정리해 놓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줌 인터넷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신정보통신 좀 모양이 이상하니까 3월 14일 날에 줌 인터넷 같은 경우가 여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때 상한가를 가줬죠. 이게 이제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 그 임명 소식에 데이터 정책이 상승할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얘가 상승을 좀 해줬었는데, 여기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이런 윗골이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매매를 하겠지만, 이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3월 달에 나왔던 그 재료기 때문에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질문 주신 게 좀 뒤로 가서 한 2월 달에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제가 매수하기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제 종목 선정에 맞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 손오공이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손오공이 예전 1월 19일 날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윗꼬리, 그러니까 상한가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윗골이 단 그런 모습, 제가 알려드렸던 가장 강한 종목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4등분선을 그어서 매매를 할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 2차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그동안 알지 못하고 우연히 이 종목을 이때, 그러니까 1월 달에 분명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제가 그 차트를 막 1000개 이상 돌려보다가 이 손오공이라는 종목을 이날에 이제 관찰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3월 2일이죠. 이 3월 2일 날에 이 종목을 발견을 하면서 차트를 줄이면은, 이때 이 종목을 발견을 했을 때 분명 이제 바닥이가 얘기한 게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에도 거래대금이 터지는 이런 종목은 강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시점이 3월 달인데 이런 1월 20일 날에 기준이 맞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냥 상한가 종목을 몇 주 전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혹시 아니라고 하면은 제이구님 나중에 한번 댓글 달아주시고요. 일단 제가 답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저점부터 해가지고 고점까지 여기를 처음 1차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 상승 파동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고, 이제 이 하락을 할 때 제가 매수를 하죠. 여기서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 저는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죠. 앞에 있는 1차 상승 파동만 나오고 계속 하락을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이런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이 종목을 뒤늦게라도 이런 상승했던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매수를 여기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이,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조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반등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눌림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반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뒤늦게나마 봤으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거를,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몇 주 전이라는 기준은 조금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제 반등이 안 나오고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은 좀 기간이 지나더라도 한 달, 2달 기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정해놨던 이런 저점 구간, 이 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4등분선을 그어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매매에 대한 이 방법은 뭐냐?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제 하락을 하는
조정이 왔을 때 그러니까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눌림 매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눌릴 때 매매를 한다라는 매매인데 이 눌림 매매의 단점은 결국에는 이게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반등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단점 매매인데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좀 중요하고 이 손오공이라는 종목을 1월 19일 날 상승했을 때 뭐였냐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를 82조 원 가까이 금액으로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는 이 재료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 대기업에서 다른 대기업을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이요. 손오공이 블리자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얘가 또 대장의 모습이 나왔었고 매수를 했는데 이제 큰 이런 반등이 없이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손오공이라는 종목이 재료가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분할 매수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의 이제 결론은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 다음에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고 안 나오는 종목이 다시 하면은 그러니까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뭐 한 달이든지 2달 전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도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심 종목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4등분선을 제가 이제 여기 4등분선 자동을 그어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선인 21선이 있습니다. 이 21선을 기준으로 이제 4등분선을 그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이스틸에 대한 질문이랑 똑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여기 상한가를 만들어줬고 그 상한가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강한 종목에 대한 그 기준은 충족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저점을 어디서 그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 텐데 여기 21선이 이렇게 밑에 막 흘러가죠. 현재 1월 20일 기준으로 치면은 1월 20일 날 기준으로 치면 21선 밑에 저점 구간은 이 상승 나오기 전 저점 구간은 여기 2,200원 구간입니다. 여기 2,200원 구간이 저점 구간인데 여기다가 그냥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저점 대비 여기 저점 대비 고점 4등분선 그어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차피 이 저점이 2,200원이나 2,100원이나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등분선 그을 때 여기 2,100원 여기 완전 최저점 구간에서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제 매매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정했으면은 이때 손절이 됐겠죠. 이때 손절이 됐을 건데 저는 여기는 이제 잘 안 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정했었고요. 그리고 저점도 이 라인으로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저점이 2,200원이나 2,100원이나 이게 상관이 없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큰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었을 때 딱 여기가 그 매수 그러니까 상승하고 떨어졌을 때 여기가 매수되고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크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살짝 밀렸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구간인 겁니다. 딱 2,770원이라는 가격이 아니라 그냥 이 가격대를 우리는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굳이 이 4등분선을 그을 때 여기 저점 구간 이 21선 밑에 있는 저점 구간을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최근에 이제 매매하면서 기다렸던 거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을 이때 제 멤버십 영상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3월 13일 날에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 그 관심 종목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거 GSE를 제가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뒤에 뭐 대성에너지도 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제가 매수를 했는데 그거는 영상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이 GSE를 매수를 할 때도 4등분선을 이 21선 있죠. 21선 있으면은 여기 21선 밑에 있는 구간 저점 구간을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게 종목이 내려올 때가 벌써 여기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 가운데는 1차 매수는 오히려 1차 매수보다는 그냥 이 밑에 구간 2차 매수 구간에서 아예 그냥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여기서 기다린 모습이고 그러니까 4등분선 자체도 아예 이 21선 구간 있죠. 21선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21선보다 밑에 있는 저점 구간을 이제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어서 그냥 매수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상승할 때가 한 30%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냥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 자체를 봤을 때 기준은 뭐였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세를 다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종목을 목표가가 있는 그 종목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여기서
제 목표가는 여기인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팔아버렸을 때 이게 결과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떨어져가지고 아쉬운 거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매매를 하려고 매수한 다음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말이 좀 다시 뒤로 돌아갔는데, 정리를 좀 하면은, 이거 정리를 하면은 21선 밑에 있는 저점을 4등분선 긋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좀 어렵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하이스틸은 매수가가 어디인가? 하이스틸 매수가는 그러니까 제가 21선이라는 기준, 21선 밑에서 저점을 잡아가지고 4등분선 긋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하면은, 안 했을 때 이 21선 위에 있는 저점 구간을 이제 4등분선 저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아예 저점을 여기 2,700원 구간, 여기를 저점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4등분선 그었을 때 이제 고점 대비해서 4,750원이죠. 여기서 그냥 1차 매수하는 건데, 이제 물어보신 게 이 구간에서 저점으로 잡아가지고 4등분선 그어서 나온 게 이제 5,000원 구간이더라고요. 여기 5,000원 구간인데, 5,000원 구간이 1차 매수 구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가격이라는 문제는 제가 이 4등분선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그냥 이게 이야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4등분선을 이야기한 거지, 엄청나게 큰 비법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는 게, 그냥 이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있냐. 그러니까 주가가, 이 한성기업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분명히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들이 존재를 할 건데, 그거를 이제 그냥 이 파동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4등분선을 이런 식으로 그었는데, 이 4등분선의 가운데 타점을 잠깐 크게 이렇게 이 선으로 그어보면 어떤 모습들이 있냐. 아, 이렇게 앞에 있는 전고점 구간에 이제 좀 저항이었던 구간이구나라고 보면서, 그럼 이 구간 내에서는, 여기 구간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지. 이게 진짜 막 마법의 선이고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이런 거는 참 사기꾼이나 얘기할 거고요. 마법의 선이고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산다라고 생각하고, 이 애초에, 그리고 이 눌림 매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손오공, 이 손오공을 제가 여기서 매수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했는, 어떻게 보면은 물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저는 이게 세력이랑 같이 편승해서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력에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세력이 이 자기들의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얘네들도 이제 주가를 팔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주가가 올려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세력이 수익이 나면서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세력은 저는 이 종목을 팔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같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이게 여기서 무조건 매수했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냥 이 구간에 오면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오면 또 매수하고,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오면은 매수해보고, 그다음 여기 오면 매수하고, 굳이 이 가격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그런 거를 좀 버리고 나면은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이 종목을 이제 발굴을 했을 때 재료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손오공이라는 거, 아까 82조 원이라는 금액이나 이런 게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고 기다렸지만, 이 종목이 안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손오공의 뭐 가격을 관리하는 주포라고 하면은,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서 사고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세력이랑 같이 그냥 가격에, 그러니까 제가 유리한 가격, 이런 고점 구간보다 싼 가격에서 같이 그냥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상태에서 시간 지나면 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진짜 매매를 하면서,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하면서 하려고 했던 게, 진짜 세력이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이런 저점 구간을 만들어질 때, 이 단기 조정이 만들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잘 정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거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딱 특정한 내가 매수하자마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찾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한 자리에서 내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길 수 있는 자리, 그 다음 세력의 물량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그냥 들고 있으면은 수익이 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경남제약 손절이 나갔습니다. 경남제약의, 얘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인데, 여기서 4등분선 그어가지고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했죠. 네, 매수하고 했는데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와주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평단가였습니다. 평단가까지 한번 올라와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서 팔진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얘가 이런 구간에서 돈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단가에 오더라도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반성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냥 기준대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안 오르다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경남제약이 진단키트도 있지만 그냥 기업에 대한 이런 재무나 이런 게 안 좋은 그런 모습이어서 여기 3,150원 있죠. 여기 깨져서 그냥 손절했습니다. 예, 손절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0% 맞았고요. 그만큼 이 눌림 매매라는 게 싸게 산다라는 그런 뭐 장점이 있지만 이 세력이 안 올려주면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어차피 세력이 한번 이 스타트를 했다, 돈이 여기서 투입이 됐으면 이런 구간은 잘 안 깰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단기 수익 매매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린 이 강의 그리고 이 종목들을 보게 되는 거고, 손절 뭐 하게 되면 해야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손절가 여기 사실 여기 깨면은 더 이상 세력이 올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특히나 이 종목을 크게 봤을 때 이 종목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인 종목이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진단키트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차트의 모양이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서 매수를 했던 건데, 세력이 여기서 반등 안 주고 그냥 떨어진다, 그리고 손절가 깬다 하면은 여기 그냥 손절하면은 그냥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버텨서 여기 손절 못하고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는 종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손절가 그냥 대로 손절하시면 되고, 그럼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더 매수해서 수익 내면 됩니다. 한성기업 있죠.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제가 마음에 들어 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얘기할 때 거래대금이 적어가지고 매수할까 말까라고 멤버십 영상에 올렸었는데 그냥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 뭐냐면은 매수했던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수산물, 러시아 수산물 이제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해가지고 그냥 이게 올라올 때 이것도 30% 먹고 그냥 정리했습니다. 물론 비중의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경남제약이랑, 근데도 이런 종목으로 먹으면은 충분히 이제 오히려 승률도 꽤 괜찮고 손익비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5월부터는 유료 리딩을 할 건데, 그때는 영상에서 계좌 세팅해가지고 매매하는 종목 있으면은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좀 쉬어가면서 매매하는 편이라서 5월달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좀 됐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답변은 21선 밑에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타를 잘 안 하는데 혹시 들으셨던 강의 중에 호가창 관련해서 알려주실 만한 거 없으실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게 있는데, 제가 진짜 호가창은 잘 모릅니다. 호가창 같은 경우에 저같이 애매하게 모르는데 또 알려드리기가 괜히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릴 것 같아서 좀 꺼려지긴 하는데, 여기 그 돌파매매 6부작이라고 제 재생 목록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직장인이 호가창을 이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놓았었습니다. 6부작 하다가 5부작에서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은 뭐였냐면은 매수 호가보다 매도 호가의 물량이 많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아마 이제 호가창을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좀 원론적인 내용이라서 이 영상을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돌파랑 가짜 돌파는 호가창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건데, 제가 아는 내용을 좀 이렇게 올려놨었고요. 한번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나고 재밌고 고고인생님이 올려주신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참 좋더라고요. 주식에서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이 차트 그리고 이슈, 그러니까 재료겠죠. 그다음에 운빨, 이게 저는 이제 주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게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단기 수익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면은, 그냥 제 철학이라고 하면은 너무 거창하긴 한데,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호가창을 보면서 이 구간 상승하다가 떨어지더라도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를 했을 때 이 돌파를 한다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돌파할 때 따라서 살 줄 알아야 단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단타를 하면서 그리고 제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 단타를 잘하고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구나라는 거에 느껴지고, 또 이런 정확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를 매매를 하면서 익히었고, 그래서 그냥 일봉을 가지고 그냥 상승하고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 떨어질 때 마음 편하게, 굳이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지만 여기서 10% 20%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중 조절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이제 보는 겁니다. 대신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상승하고 떨어질 때 무조건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파악을 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한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꽤나 영상이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멤버십 회원님들 유튜브 영상을 주말에 이제 관심 종목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